9월 16일 토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네요. 제가 가족요양 하면서 사실상 가족요양을 한두 해 할 것이 아니라 제가 10년 잡고 시작했지 않았겠습니까? 4년 전에. 그래서 뭔가 어머님 증상이 그때 너무 안 좋아서, 증상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때는 뇌수술하고 어머님께서 고열로, 뇌수술인데 또 고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식을 못 깨는 그런 상태였는데, 어쨌든 간에 그 열은 잡은 상태에서 병원에서 워낙 고령인지라 더 이상 병원에서 취할 의료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퇴원하란 말을 안 해요. 근데 꼭 이렇게 표현해요. 의료적인 수단은 이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 말인지 알겠다고 이제 퇴원할 당시에, 그 당시 증상은 여러 가지였어요. 팔다리도 못 쓰고, 목이 없어가지고 휠체어에 앉으면 목이 이렇게 막 뒤로 쳐져, 옆으로 쳐져버리고 앞으로 숙이고, 그다음에 헛소리가 심하고, 경강급식을 하다가 어떻게 목구멍으로 식사하시는 것을 막 성공한 그때였어요. 그때 퇴원하라고 해서 퇴원했죠. 근데 이제 제가 사업을 이제 전폐하고 집에서 어머님을 가족요양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내 자신의 그 가족요양의 매뉴얼이라 할까요? 매뉴얼을 작성하기 위해서 부단히 오늘까지 이렇게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제 스스로에게 추천할 만한 그런 메뉴를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차가 됨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을 가족요양하면서 특정인의 가족요양의 증상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통계를 뽑아 오면서 메뉴를 못 만들었다는 것은 일차적으로는 제가 좀 집중하지 못한 것도 있겠지만은, 그 증상이라는 것이 너무 뭐라 해야 되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광범해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어찌 보면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증상이 하다 보면은 너무 증상이 다 다양해요. 그게. 그래서 제가 힘들면 힘들수록 증상을 좀 뭐랄까, 좀 이렇게 통기를 뽑아가지고 블록화해서 매뉴얼을 만들려겠는데 못 만들고, 굳이 꼭 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요양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 혹은 하고 계신데 별로 그렇게 가족요양이 원하지 못하다, 힘들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이 있다면, 이것은 제 스스로에게도 하는 말인데요, 딱 세 개입니다. 첫 번째는 기간을 짧게 보지 말고 멀리 보고 집중할 것입니다. 다들 자기 부모 일이라 뭐 집중하겠죠. 집중하는데, 제가 만나본 몇몇
분들을 보니까 너무 기간을 짧게 잡고 있더라고요. 표현은 말 안 하는데 은연중에 그런 것이 나와요. 저는 10년 잡고 있거든요. 이 기간을 길게 잡은 것이 본인이 어차피 하는 것 즐겁게 혹은 포기하지 않고 정신적인 멘탈이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기간을 좀 멀리 잡은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아주 힘들고 너무나 힘들 때 제가 기간을 짧게 잡았더라면 아마 저는 무너졌을 거예요. 10년 잡고 갈 놈이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면 어떻게 10년을 버티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쭈스러지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터널을 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답해 죽겠는데 1km 가도 터널이고 2km 가도 터널이고 그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터널이 끝나기를 바라는 어떤 절대적인 어떤 환경이 있는 사람에게는 1km 가도 터널이 끝나지 않으면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죠. 차에 에어컨이 안 되는데 터널에서 문도 못 열어놓지 못하고 그렇게 몇 킬로 간다는 건 참 곤욕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입니다. 차라리 그때 이 터널 한 20km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은 조금 더 자기 마음을 추스리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 터널도 막 10km 넘은 것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한 5km 자기 깐에는 5km 너무 길죠. 5km 생각하고 갔다가 그래도 터널이 끝나지 않으면 답답하죠. 안전사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때는 똑같은 경우예요. 부모님 가족여행은 항상 가족여행하는 자식분들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엄청난 그 질적, 양적 서비스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족요양 집중은 가족요양 기간을 멀리 본 데서 집중하게 되고 안전사고의 위험이 없습니다. 확률이 더 낮다 이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길게 잡고 갈 것. 두 번째는 활력이 많습니다만 제가 이것은 매뉴얼화 할 만하다. 그래서 문건이 많이 주물러 주라 이겁니다. 예. 많이 주물러 주고 부모님이 할 수 있는 한 범위 내에서 운동을 많이 시킬 것. 또 어찌 보면 똑같은 말이랑 약간 틀리죠. 예. 범주는 똑같을 거예요. 저는 최소한 하루에 1시간 이상은 주물러 드립니다. 최소한 1시간 이상 전신을 주물러 드리죠. 예. 그리고 관절 운동, 그 다음에 저희 어머님처럼 이렇게 걷지 못하신 분들은 휠체어 운동, 걸을 수 있는 분은 반드시 손이나 어깨나 엉덩이를 부축해서 걷게 해야 됩니다. 많이 걸을수록 좋은 것 같아요. 그래야 밥도 잘 드시고 저녁에 잠도 잘 주무시고 선망 현상도 없죠. 몸과 정신이 이렇게 건강하게 유지되거나 혹은 퇴행을 막거나 퇴행을 더디게
하는 것은 관절 운동, 주물러드린 것, 이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드려도 퇴행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더디게 하거나 혹은 거꾸로 몸을 좋아하게 하는 것은 운동 관련 여러 가지 조치라 하고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어찌 보면 뭐 굳이 뭐 가족 요양의 노하우라고는 할 것도 없지만 왜 이것을 기본 매뉴얼에 넣고 제가 굳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니? 가족 요양 하다 보면은 많이 지쳐요. 자식들이 지치고 그저 그 시간 때우기가 힘들어요. 예를 들자면 부모님이 대변을 보셨다. 그러면 그 엉덩이 씻겨드리고 옷 입히고 시트 가르고 어떻게 하다 보면 녹초가 되죠. 그래버리면 운동한다는 것을 깜빡 잊고 알면서도 못합니다. 이게 기본 원칙을 가지고 기본 원칙을 밀고 하루 24시간을 지탱해야 되는데 아까 말한 바와 같이 부모님이 갑자기 대변을 보셨다든가 두 번째 몇 시간 동안 헛소리를 하고 계신다든가 헛소리를 근거로 해서 제2차, 3차 액션을 취하신다든가 밥을 뭐 한 3끼 정도 스트레이트로 드시지 않는다든가 혹은 하루 내내 주무셔버린다든가 이래버리면 보통 자녀들은 거기서 멘탈이 나가게 돼 있어요. 나갑니다. 저기 저 침대에 누워 계신 분이 환자라고 생각하면 아마 멘탈이 안 나는데 자기 부모라고 생각하면은 자기 부모가 하루 내내 헛소리하고 물도 안 드시고 헛소리하고 하루 내내 주무시고 하루에 3끼 식사도 하나도 안 하시고 이래버리면 자식들은 피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버리면 운동을 어머님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예 씨가 말라버리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경우에도 운동을 시켜야 되고 오히려 더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증상이 있는 경우 식사를 안 하시거나 헛소리를 한다거나 계속 주무시거나 나가서 기력이 없어가지고 조금 상황이 안 좋다 이런 경우에도 운동은 꼭 시켜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기간은 넓게 잡고 첫 번째죠. 두 번째는 그 어떤 경우에도 운동을 시켜야 된다. 근데 이런 게 어려운 경우가 있죠. 예컨대 이제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운동이라는 게 뭐 있습니까? 휠체어에 앉아서 밖에 도는 것이 운동이에요. 근데 밖에 돌면서 허리와 목 근육을 지탱하는 것이 그나마 운동입니다. 지금 그게 큰 운동이에요. 우리 일반인들한테 운동도 아니지만 근데 비가 온다거나 눈 오는 것은 관계없는데 강한 세찬 그 눈보라를 할까요? 아주 모자를 써도 이 모자 속을 파고드는 세찬 영하 10도 날씨에 그 칼바람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못 하겠더라고요. 그럼 그런 경우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해야 됩니다. 그게 제 결론이에요. 근데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그런데 하루 동안 식사를 전혀 안 하셔버렸다든가
혹은 계속 주무신다거나 혹은 계속 헛소리만 한다, 이런 경우에는 폐기약이 없어요. 무조건 밖으로 나가서 칼바람을 쏘야 됩니다. 비도 맞춰야 돼요. 물론 노인분들은 비 많이 맞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적절히 그래서 예를 들자면 비도 아주 세차게 오면 못 가죠. 그러면 이렇게 가랑비 정도 내리면 벼옷 있잖아요. 벼옷을 입히는 게 아니라 위에다가 이렇게 덮어 씌워요. 제일 먼저 큰 수건을 둘러싸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벼옷을 싼 상태에서 한 30분 갔다 옵니다. 그러면 벼옷 사이로 큰 수건에 다 젖어요. 그리고 옷은 약간 젖더라고요. 그냥 놔둬도 될 정도 젖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어머님은 밖에 비가 오는구나, 이걸 느껴요. 그래가지고 와서 식사를 드리면 많이는 안 드시더라도 식사를 드리거니와 선방 현상도 진정이 되고 또 이렇게 힘이 없어갖고 막 이렇게 흐느적거리잖아요. 그런 현상도 멈추게 되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운동이 좋더라고요. 더더군다나 식문 인간이거나 혹은 그 정도로 힘이 없으신 분들에게는 휠체어 산보가 진짜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관절 운동과 일반 운동 주물러 드린다는 거 참고 해볼 만한 사항 같아요. 저는 앞으로 이제 6년 남았습니다만은 6년 후에도 어머님이 살아계시면 저는 계속 하겠죠. 하여간 그때까지 이 관절 운동과 주물러 드린 것하고 휠체어 운동 그 어떤 경우에도 저는 할 겁니다. 거의 답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인데 소금과 물 관리를 좀 잘해야 할 것 같아요. 상태가 안 좋은 어르신 분들을 모시다 보면 아무래도 제때 식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제 식사를 못 한 걸로 끝나죠. 자기 부모인데 자식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식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입이 열지도 않고 식도가 열지도 않고 그래 버리면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바 같이 운동이 중요한데요. 운동한다 해서 이렇게 막 맛있게 드신 것은 아니잖아요. 좀 드세요. 그런데 드실 때 수분을 충분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근데 노인분들은 절대 물을 잘 안 드세요. 그래도 드려야 됩니다. 근데 이 물이라는 게 참 위험해요. 물 안 드시려고 하는 분은 꼭 물을 드려야 되는데요. 그러다가 안전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게. 저희 어머님은 아주 엄청난 순간이 한 번 있었어요. 산소 포화도가 57%까지 떨어진 적이 한 번 있어요. 병원에서 그랬는데 병원에서 입원 중에 어찌 보면 밥보다 더 중요한 게 물 같아요. 물을 많이 드려야 됩니다. 노인분들은. 근데 안 드셔. 그래서 저는 제철 과일을
무조건 냉장고에 넣어놓습니다. 예. 밥보다도 과일. 예. 요즘은 포도죠. 그 제철 과일 중에 자기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과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 어머님 포도도 아주 좋아하세요. 수박도 아주 좋아하시는데 수박 올여름 맛있게 드셨죠. 그걸로 수분 보충했습니다. 근데 이 제철 과일이 수분도 보충이 되지만 음식을 드실 때 사이사이 하나씩 드리면 사실상 부모님들은 제가 생각한데 죽도 딱딱하신 것 같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죽도 잘 못 넘기셔. 굉장히 힘들게 넘겨요. 근데 그 사이에 예를 들어서 포도 한 송이 딱 드리면은 그거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귤 드리거나 수박 드리거나 딸기 드리거나 이러면 맛있게 드세요. 그러면 그 다음 한 수저 밥도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수분 보충도 되지만 식사 뭐 윤활유라고 표현할까요? 그 역할을 돈독히 하더라고요. 이 제철 과일이라는 것이. 노인분들한 게 성장이 멈추고 그저 몸에 현상 유지를 하는 기능만 남아있기 때문에 무슨 막 칼로리 계산해가지고 막 고기 들이고 뭐하고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물론 고기는 갈아서 좀 저는 드리는데 혹은 우려내서 국물로 드리는데 수분만큼은 꼭 드리고 또 말 나온 김에 식사할 때 그 변비도 노인분들은 식사량이 적기 때문에 변비가 자주 와요. 그래서 저는 고구마라든가 어쨌든 간에 식이섬유가 있는 그런 채식 위주로 많이 드립니다. 이렇게 말한 저도 당장 어머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식사를 하나도 안 하신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한 세 가지를 까먹어요. 예, 까먹게 돼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나무 부모면 생각이 나는데 자기 부모가 더더군다나 몸무게 지금 35kg인데요. 한 끼만 안 드셔도 바로 이렇게 장기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한 끼 안 드시면 저는 그냥 정신을 못 차리겠대. 내가 너무 과민한가 어쩐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 순간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몇 시간 뒤에 정신을 차립니다. 아, 운동을 시켜야 되겠구나. 아하, 주물러 드려야겠구나. 아하, 물이라도 좀 드려야겠구나. 이렇게 정신을 차려요, 나중에. 그러면 이제 다시 기력을 회복하죠. 아무런 물 좀 드시고 그러면. 소금 염기를 조금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 신진대사가 염기가 없어서 깨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노인분들. 저는 직접 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약간 좀 짜다 하게끔 그렇게 해서 저는 드립니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그래야 수분도 땡기고 더더군다나 입에 요즘 노인분들이 뭐 맛있겠습니까? 소고기를 드린다는 맛있겠어요. 뭐가 맛있겠어요? 근데 약간 짜면은 좀 드시더라고요. 지금 9월 16일 7시 18분 좀 있으면 이제 어머님 일단 기침을 하세요. 일어나셔서 다시 주무시는 확률이 90%고 10%는 식사를 하시는데요. 이때도
약간 식사하시기 전에 주물러 드리고 물을 좀 많이 드려야 되는데 그게 이것은 어느 정도 일반화된 그런 노인 요양 관리 기법인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순간순간 상황이 발생돼서 그래요. 자식 입장에서 아침에 8시 이전에 일어나서 아침 식사를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기대로 어머님 이제 아침에 일어나시기 위해서 대소변 보게 하시고 양치질 시켜드리고 세수 시켜드리고 딱 아침에 정말 정성을 다해서 식사를 한 수 드리는데 식사를 딱 하나 받아 먹을 때 그 기분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마치 우주를 얻은 듯이 기쁜데 만약에 식사를 안 하시면 오늘 하루도 또 고생이 시작되는구나 이런 기분이 이제 엄습이 옵니다. 그럼 그 순간에 식사를 안 하시니까 물 좀 드리자. 요즘 뭡니까? 뭐 야오르트나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드릴 생각을 못 해요. 그 순간에 그냥 식사를 안 하시면 신기하죠. 예, 그래요. 요즘 들어서 이제 제 어머님 식사량이 많이 줄어들어서 제가 좀 걱정입니다. 세월을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나 자식으로서 저희 어머님께서 이 우주 먼지로 날아와서 저희들을 키우시고 한 생명이 그 생명으로서 마감하는 그 순간이 연착륙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좀 집중해서 그러게 할까 그래요. 오늘은 이거죠. 토요일인데 저희가 칠라면인데 1을 먼저 2를 먼저 가고 나머지 분이 있는데 그 아래 셋째는 지금 올해 나이가 78인가요? 근데 췌장암 수술을 받아가지고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님 못 모셔요. 그 아래 분은 어머님 모시려고 그러는데 그 형수님도 모시려고 그래요. 말은 그래요. 근데 아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모시고 있는데요. 밑으로 이제 동생 둘이 있어요. 토요일 같은데 와서 한 번쯤은 제 대신 어머님을 좀 요양하면 하는 그런 바람도 저는 있죠. 안 오면 좀 어쩝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서운 오겠죠. 그러니까 기대해서는 안 돼요. 예. 제 동생들은 잘합니다. 예. 경제적으로도 엄청 도움을 주고 또 기타 집안일도 와서 많이 해주고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님 제가 오늘 어머님 24시간 모실 테니까
어디 쉬었다 오십시오. 등산 한번 갔다 오십시오. 여행 한번 갔다 오십시오. 혹은 오빠 제가 오늘 24시간 볼 테니까 어디 한번 오빠 편할 때라면 쉬었다 오세요. 이런 말 나오기는 저는 간절히 기다려요. 엄청 기다립니다.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저는 또 이 어둠의 터널을 이게 오늘도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월화수목금토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2년이든 가야 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동생들은 그들이 처한 환경에서 저한테 맥시멈 아주 잘해요. 잘한지 알면서도 제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쯤은 이 좁은 이 한 몇 평 되는 공간을 벗어나서 친구도 만나고 등산하면서 자연의 벌나비도 보고 낙엽 뒹구는 것도 보고 산속에서 소나무가 삭풍을 맞고 윙윙거리는 소리도 듣고 싶고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답답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제 동생들은 한다고 하니까 제가 기대하면 안 되더라고요. 기대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저도 모르게 동생들에게 화를 안 내지만은 말투가 약간 거칠어지고 카톡이나 할 때 문구가 약간 다듬어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발신을 누르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어머님을 저렇게 만드는 원흉으로서 제가 이 상황을 어머님께서 연찬역 할 때까지 보듬고 가야 할 그런 제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제 동생들이나 혹은 제 마누라나 제 자식들에게 표현을 안 해야 합니다. 그것은 제가 항상 머리 염두에 두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조금 안 된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막상 우리 동생들이 와서 24시간 저를 대신해서 어머님 보고 제가 예컨대 어디 나가서 친구들하고 바둑 두고 온다. 그런 경우에 저도 많이 불편해요. 왜? 어머님이 궁금하죠. 잘 계실까? 안전사고는 안 날까? 물 드시면서 살이 들리지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사실상 편히 놀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술 한잔 마시고 올 때는 허둥지둥 옵니다. 그 어머님을 보고 싶어서. 몇 년 동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몇 시간 안 보면 불안해서 저는 쫓아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토요일이면 또 동생들이 와서 좀 하루 동안 봐주면 어쩔까 그런 기대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단련이 됐죠. 처음엔 이제 그게 약간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전에도 제가 한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상처는 가족여행 할 때 상처도 상처지만은 우리 인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큰 상처는 가장 가까운 분들한테 많이 상처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엄청 큰 상처를 받습니다. 가까운 사람한테. 그래서 반복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저는 제일 가까운 사람들한테 기대를 안 합니다. 기대면 너무 상처가 커요. 우리 마누라, 우리 새끼들, 우리 형제 자매들, 내 가장 친한 친구들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이 가정 요양과 관련해서는 일체 기대를 안 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그리고 기대를 안 한 것도 안 하거니와 이 모든 사태의 주범은 나다. 내가 주인이다. 사실 또 그렇고요. 제가 나쁜 놈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이렇게 참 초가을의 날씨
밖으로 나가고자 하는 충동이 굴뚝 같지만 동생들이나 누가 나한테 와서 어디 좀 다녀오세요.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등에 제 마음은 동의해 없고 나가서 격려 전화 없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예. 그런 것에 마음이 흔들리면 집중을 못해요. 집중을 못하면 반드시 반대 급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대면 안 된다는 것도 엄청나게 큰 매뉴얼 중에 하나입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 가족여행 기간을 길게 잡고 운동 많이 시켜드리고 수분 관리, 염분 관리 해드리고 거기다 덧붙인다면은 가족요양 하시는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가정요양과 관련해서 일체 기대를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따른 상처를 받을 때 감정 변화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감정 변화가 있으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네. 거기서 아마 많이 무너지죠. 그러죠. 지금 경험자분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감정 기복이 있어서는 안 돼요. 꾸준히 내가 10년 잡았으니까 3,650일 3,650m가 됐든 3,650km가 됐든 이 터널을 내가 암흑 속에서 견뎌내겠노라. 내가 이 터널로 내가 가자겠지 않느냐. 다른 사람은 다른 길로 가자 했는데 내가 우겨서 이 오자 해가지고 지금 이 터널을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거기서 자기가 버텨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도 3,650km 중에 1km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많이 왔죠. 지금 4년 차니까 많이 왔습니다. 이 즐거운 시간을 묵묵히 앞을 주시하고 집중해서 한치의 감정의 변화 없이 흔들림 없이 오늘도 나만 바라보시는 부모님을 위해서 꿋꿋이 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우리 가족여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기도해 봅니다. 내년 이맘때도 제가 이렇게 핸드폰 앞에서 잔소리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